안녕하세요. 송서원입니다. 혼자 뛰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료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울적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사색과 재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인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외부와 교류가 차단되면서 생각이 갇히기 쉬운 환경이 되죠. 내 머릿속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나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르면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피해를 입었는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자기 확증을 부풀려 믿게 됩니다. 에코 체인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방 안에 혼자 갇혀 있으면 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고 내 방식이 맞고 사람들은 뭘 모른다면서 외부의 반박 없이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서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사적으로 만나는 관계도 다이나믹하게 줄어듭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때 고착화된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망상이나 편견으로 자리 잡기 쉽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일기처럼 글로 써보면서 객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가볍게 사람들하고 안부를 묻거나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꽤 환기가 됩니다. 제가 매일 나가서 뛰고 집밥 해먹고 바다 가고 하는 이유예요. 고여있는 물이 썩지 않게 오감에 자극을 주면서 계속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10분 내외로 영상을 올리는데 스크립트를 한 9,000자 정도 쓰거든요. 저한테는 일기로서 기록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손으로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굳이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유튜브로 기록을 해보라면서 말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해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참 신기한 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특이하고 대중적이지 않은 취향이나 생각들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똑같은 생각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 나랑 똑같은 도플갱어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세계가 컨텐츠를 통해서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해보라고 주변에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권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할 사람은 진작에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무언가를 권유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더라고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어서 호의나 선의로 던진 말인데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요. 저마다 각자의 속도와 치열하게 세워둔 인생 계획 그리고 말 못할 사정이 각자 다 있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전체판을 모르는 상태에서 던지는 조언은 어쩌면 무신경한 참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막 발설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누군가는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얘기를 해도 사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열변을 토해낼 필요는 없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부를 축적해 나가시는 분들은 조용히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아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퇴근하고 남몰래 투잡 쓰리잡으로 자산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지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꽤 많을 겁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축복이죠. 밥 한 끼 사주는 게 대수겠어요. 수십 수백만 원 주고 강의도 듣는데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점심도 사주고 커피까지 사줘도 아깝지가 않죠.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이제는 제가 처한 환경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어느 정도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주식의 기술적인 분석 같은 대화보다도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을 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취미에 빠져 있고 그 취미가 왜 좋고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욱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훨씬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지죠. 에너지를 아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생의 관계나 주고받음이 명확한 동등한 관계를 찾게 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관계가 조금 소모적이거나
받지 않아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면서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남는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반대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피로감을 준다는 걸 30대가 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 쏟는 만큼 나도 채워지는가를 따져보게 되고요.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치고 억울해지기 쉽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빚진 느낌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죠.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실질적인 필요와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걸 20, 30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이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는 조건 없는 사랑이나 완벽한 우정 같은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죠. 근데 살다 보면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고 건강한 관계는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굴러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면서도 각자의 결핍을 채워주고 이득이 되는 동등한 파트너십 같은 관계가 가장 오래 간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체득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이가 들면서 상생의 관계를 찾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고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단단한 사람들만 곁에 두고 싶어진다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져가야 될 게 한창 SNS에서 자주 보였던 얘긴데요. 행복이라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낭비한 시간들이다. 앞서 얘기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죠. 극한의 효율과 매일 매 시간을 낭비 없이 악착같이 쓰며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행복을 위한 낭비한 시간들이 짧고 덧없는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뇌 빼고 쓸데없는 얘기로 배 아프게 웃었던 시간, 그냥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받아보고 맛있는 거 포장해서 먹고 물에 뛰어든 시간처럼 남들이 보기엔 시간 낭비한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라고 뭐라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아마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했을 겁니다. 결국에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시간들은 다 그렇게 아깝지 않은 낭비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삶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계획적으로 살아가지만 매일, 일주일 혹은 한 달, 당장 앞날에 대한 계획은 치밀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물 흘러가듯 언제든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요. 디테일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대략적인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언제든 틀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집착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있는가 하면 저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도 있겠죠. 반대 성향의 사람을 보면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방의 빈틈없고 치밀한 모습을 보면 늘 신기하고 리스펙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올해까지입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집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이후에 서귀포나 제주 중산간 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통체증에 진절머리가 나서 제주로 내려온 건데 지금 살고 있는 공항 근처 제주 시내도 만만치 않게 차들과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고요. 이왕 제주가 좋아서 내려왔으니까 제주스러운 곳에서 단 1년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늘 후회와 미련이 남잖아요.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앞날과 인생은 사실 감도 안 오고요.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만 까먹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도 나름의 재미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틀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선택지가 많아지고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다채롭고요. 경쟁 구도에서 벗어난 삶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상 내 입맛대로 삶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 눈치, 주변 지인들 눈치, 심지어 직장 동료 눈치까지 모든 사람의 눈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밥 벌어먹고 살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어디에서 살든 뭘 하면서 살든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든 시골 마을이든 해외에서든 내가 먹고 살 능력이 있으면 그게 어디든 내 낙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통장에 돈이 없고 자립할 힘이 없다면 서울 중심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아도 지옥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삶의 반경을 넓히고 뭘 하며 살든 상관없다는 자유를 누리려면 그 중심의 경제적 자립만 단단히 박혀 있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 기준이라는 압박 때문에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면 큰일 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 구도와 타인의 시선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세상에는 생각보다 자유롭고 숨쉴 틈 많은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각자의 의지와 자유고요. 누군가는 정해진 수순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살든 정답이 없습니다. 치밀한 계획만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 반드시 남들처럼 평범한 수순을 밟아야만 성공한 삶이라는 고정관념, 혼자 겉돌거나 엉뚱한 길을 가면 도태된다는 고정관념,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서건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 내 삶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듯이 남들의 방식 역시 나를 재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요즘 그렇게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스스로를 너무 옥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